아이고 이런 일 당했어. 내가 말을 안 해. 농부는 가축의 질병과 안전한 먹을거리 사이에서 전쟁 중이다. 벼랑 끝에 몰린 그들이 국가를 향해 반기를 들었다. 전북 김제에 위치한 한 산란계 농장. 이곳에선 닭을 널찍한 공간에 풀어놓고 기른다. 자, 이리 와. 자, 먹자. 자, 많이 먹어. 이리 와. 많이 먹고 건강해져라. 충분한 먹이와 물, 휴식 공간을 주고 동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동물복지 농장이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햇빛도 들어오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점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냥 행복해요. 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는 수도 있고 힘들게 알을 낳잖아요. 그 과정도 보는 재미도 좋더라고요. 저는 닭 2만 수를 기르는 이 농장에서 하루에 15,000여 개, 500여 판의 달걀이 생산된다.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한 동물복지 달걀이다. 그런데 이 달걀은 창고에 쌓여가고 있다. 품질에 이상이 없지만 판로가 막혀 출하할 수 없는 달걀이 만여 판이다. 이게 더 이상은 쌀 수가 없어요. 공간도 없고. 저는 이걸 팔 수는 없어요. 이미 10월 달에 생산했고 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싱싱해요. 농자가 잡히죠. 근데 이걸 팔 수가 없어요. 그쵸? 이쪽 보시면 저쪽 창고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폐기해야 될 계란이에요. 근데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얘는 폐기예요. 멀쩡한 달걀이 썩어가고 있는 상황. 농부의 속도 썩어간다.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계란을 보면은 이게 지금 다 나가야 될 계란인데 여기에 쌓여있다니까 화가 나고, 정부에서 무조건 이렇게 다시 재검사도 안 하고 발표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달걀 유통에 문제가 생긴 건 지난해 10월부터다. 이 농장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 통보를 받았다. 약을 쓴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데 왜 나왔을까 하면서도 살인이라도 한 것 같은 그런 범죄인처럼 너는 죽을 놈이다. 진짜 그때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검증은 유통 중인 달걀 3,000판을 즉각 회수해 폐기 처리한 후에 시작됐다. 두 차례에 걸쳐 농장의 흙과 먼지,
사료, 분변 등을 채취해 분석한 끝에 내린 결론은 살충제 성분이 나올 만한 어떤 요인도 없다는 것이었다. 농장의 고난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 부부는 그해 12월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기르던 닭 2만 수를 모두 매몰했다. 얘네들 붙고 맨날 며칠이고 한 달이고 저리고 그 상관없이 밤에 소리가 들려요. 내가 닭이 없는데 소리가 들려요. 우는 소리가. 이게 뭐지? 나 닭이 없어. 내 자식들 묻었는데 닭이 없는데 소리가 들리면은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거는. 부부의 농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산란계 밀집 단지와 불과 300여 미터 떨어져 있다. 바로 이 밀집 단지 안에서 당시 김제시 최초의 AI가 발병했다. 이곳은 2008년 이후 AI가 4차례나 중복 발생한 대표적인 고위험 지역. 56개 농가에서 163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AI가 돌 때마다 살처분한 가금류가 모두 580만 마리. 마을 곳곳엔 매몰지가 있다. 농부들은 가축들의 무덤 곁에서 다시 새로운 가축들을 기르며 전염병이 올 때마다 농장을 다시 시작하는 소모적인 일상을 반복한다. 정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살처분을 하고 살처분을 안 하고 그 기준을 저희 농장들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어떤 때는 무조건 3kg 묻어야 된다. 어떨 때는 발생한 농장만 묻고 나올 때마다 다 기준이 틀려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북 익산에서 산란계 농장을 하는 이미춘 씨. 부부는 1년째 거대한 상대와 맞서 싸우고 있다. 그들은 지난해 AI 발병 당시 익산시가 내린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거부했다. 저희는 계속 맞은 거죠. 그래갖고 저희가 이거를 아이들 살려야 되니까 죽일 수는 없잖아요. 병도 안 걸리는 애들 어떻게 죽입니까? 부부는 그의 AI가 종식될 때까지 버티며 가축의 살처분을 막았다. 그리고 그 대가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사건은 지난해 2월 시작됐다. 익산의 한 대형 육개 농장에서 AI가 발병하자 익산시는 반경 500m 안에 있는 가금류 살처분에 착수했고 발병 72시간이 넘게 흐른 후에야 작업이 완료됐다. 며칠 후 500m 선이 붕괴되고 1.3km 떨어진 농장 등 두 곳에서 추가 감염이 있자 익산시는 반경 3km 이내의 모든 농장으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확대했다. 부부의 농장은 이 중 하나, 최초 발생 농장으로부터 2.1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부부는 왜 살처분 명령을 거부했을까? 이 농장은 익산시에서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이다. 닭이 천적을 피해 높은 곳에 올라가는 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횃대를 세우고 흙과 왕겨,
톱밥으로 바닥을 채워 흙목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 상태에 근접하게 생활하도록 만든 사육장이다. 6,500마리 규모 농장이에요. 근데 저는 1,500마리를 뺐어요. 그런데 밀사가 될까봐, 밀식이 되버리면 애들이 행동에는 자유가 없잖아요. 농부는 특히 방역과 닭의 면역력에 주의를 기울여왔다. 강황을 주 원료로 한 커큐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아이들 면역력 증강시키고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을 시켜요. 평소 강황과 옷, 홍삼 성분을 사료와 식수에 섞어 공급해왔던 농부. 질병에 강한 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여태껏 잔병 치레 없이 건강했기에 닭들의 면역력에 자신이 있었다. 실제 AI 살처분 명령 이후 총 4번의 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저희 아이들은 AI라는 걸 몰라요. 바로 병균도 하나도 없었어요. 살처분을 거부하는 것도 병도 안 걸린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생명 경시를 떠나서 생명 존중이잖아요. 2000년 구제역, 2003년 AI가 처음 발생한 이래 우리나라에서 살처분된 가축은 모두 6,500만 마리. 소요 비용은 4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왜 이런 천문학적 규모의 살처분이 반복되는 걸까? 살처분이라는 것은 발생되는 초기에 빨리 알아내서 진단을 해서 그것을 이제 확산되는 범위를 최소화시키고 그것을 이제 과감하게 살처분해서 이제 피해 범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지역적인 확산을 한 다음에 발견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살처분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일본 아오모리현. 지난 2016년 당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AI를 겪었다. 두 나라의 대응은 어떻게 달랐을까? 2016년 11월 28일 아오모리현의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최초로 발생했다. 같은 날 니가타현의 한 대형 양계장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AI 대응팀이 즉시 가동됐다. 이들은 빠른 살처분을 위해 해당 농장에 자위대를 투입했다. 다음 날 아침엔 총리 주재의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됐다. 범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가동한 것이다. すでに当該農場で買われている課金の殺傷処分や埋却、さらに移動制限、搬出制限の設定とした防疫措置に着手をしています。 밤새 계속됐던 발병 농장에 대한 살처분은 아침 8시경 마무리됐다. AI 확진 이후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은 신속한 대처였다. 철새 분변에서 AI가 발견되자마자 최고 경보를 발령한 일본. 의심 신고 접수 12시간 만에 확진 판정을 했고 살처분을 완료하는 데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다. AI를 확진하는 데만 하루를 보내고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44일이나 걸린 우리와는 달랐다. 최고 경보가 발령된 건 철새 분변에서 AI가 발견된 지 47일이 지난 후였다. 시간을 끄는 동안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우리는 일본보다 23배 이상 많은 가금류를 살처분해야 했다. 実際の中にある農家の方がどの程度の規模、羽数を飼っているかというのをあらかじめですね、農家ごとにリストを作って、陽性の疑いがあった段階で速やかに近くの自衛隊に依頼でき、初発以外半径3キロあるいは半径10キロでの陽性事例というのはなかった。 생산 효율성을 이유로 밀집 대량 사육단지를 조성해온 정부. 이렇게 완성된 공장식 축산 시스템은 AI의 속수무책이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여 동안 3회 이상 AI가 발병한 지역이 46곳에 달했고 실제 지난 2016년 겨울 발생한 AI의 63%가 집중됐다.
주요 중복 발생 지역은 실제 반경 10km 안에 농장이 밀집된 대규모 사육단지였다. 하루에 10만 수 정도 살처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00만 수 농장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열흘 걸리거든요. 그러면 열흘 걸릴 동안에 그 농장 안에 있는 닭은 이미 살처분 대기하는 동안에 닭이 죽어나가고, 죽어나가는 동안에 농장 안에 있는 바이러스의 농도는 올라간단 말이죠. 결국은 매번 작은 불에서 이걸 꺼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중불이나 큰 불을 만들어 놓고 끄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살처분을 거부한 농가가 있는 익산 역시 당시 조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살처분 권역이 확대됐다. 익산시가 내린 예방적 살처분 확대 명령을 거부한 부부. 위법 농장이라는 딱지를 단 채 지자체를 상대로 싸우는 동안 판로가 막히고 빚이 늘어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다. 계란이 지금 이거는 여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위에만 거치잖아. 이거 넣으면 안 되잖아. 되는 것도 이거 안 돼. 되는 것도 안 되고 있고.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전체적으로 보란 얘기인 거고. 당신이 힘든 거 알구나. 그래도 당신이 잘해주면 좋잖아. 아니 내가 안 보는 것도 매일 보는데 뭘 더 보라고. 아니 보더라도 이거는 아니 계좌를 들어가면 얘네들이 안을 거들 적에 이런 계란이 어디서 나오는지 당신이 그 구간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야, 나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데 내가 안 보냐? 닭을 다 보지? 지금 우리가 몇 마리나 된다고? 애들이 몇 마리나 된다고 이게 많이 안 나오는 거냐고. 아유, 혼자 해라, 혼자 해. 아유, 모르겠다. 아유. 나가면 어떡해. 그냥 일상이 다 깨졌어.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이 법정 다툼이라는 걸 나이가 50이 넘어서 겪으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지내보세요. 사람이 피가 말라요. 하루하루가. 항상 뭐라 그럴까, 왜 그 쫓기는 듯한 느낌, 불안감. 지금 금전적으로 저희가 너무 힘들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버텨왔어요. 뭐 하다못해 대출이라는 대출은 다 받았어요. 당시 지킨 닭들은 지금도 꾸준히 건강한 달걀을 낳고 있다. 야, 곡수용 같지 않니? 국내 최대 규모의 돼지 사육단지 홍성. (300여) 농가가 53만여 마리의 돼지들을 사육하고 있다. 이곳에서 돼지 7,500마리를 기르고 있는 이희영 씨. 축산농부에게 가장 두려운 건 전염병이다. 장갑제도였다야. 그는 국가 정책에 따라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동료들은 지난 2014년 국가에서 보급한 백신 때문에 큰 혼란을 겪었다. 저희 옆에 있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마리에서 나왔거든요. 그 한 마리가 7번 백신을 맞은 돼지였어요. 그때 일제 접종해라 뭐 해라 해가지고 그 돼지 카드에 보니까 7번의 백신을 한 돼지였는데 발생을 한 거였어요. 정부가 시키는 대로 백신을 놓고 또 놓았지만 구지역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 당시 전국 200여 농가에서 17만여 마리가 매몰 처리됐고 피해액만 63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한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구지역은 권장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할 경우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철저히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 정부가 배포한 백신은 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제품. 2018년까지 독점 공급하도록 계약된 이 제품은
당시 유행하던 바이러스의 효능이 떨어지는 소위 물백신이었다. 검역본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고 오히려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농민들에게 과태료 2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물백신 논란은 2015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실시한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검역본부는 당시 사용하던 백신보다 방어력이 뛰어난 제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는 백신을 공급해 병을 확산시켰다.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백신 회사 몇몇 회사만 지금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백신을 구입하면서도 제한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향후에 구제역이 발병을 하게 되면 어떤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빨리 검사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게 만약에 높은 방어율을 나타낸다면 빨리 긴급하게 수입을 해서 그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정부는 관련 공무원 32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였다. 홍성의 농부 50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잘못된 백신을 보급하고도 농민 탓을 한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구제역은 1급 법정 가축 전염병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0두에야만 공공수의사가 백신을 접종해줄 뿐 그 이상 규모의 농장은 자가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이건 설사병 백신, 이것도 설사병 백신. 저거는 이제 호르몬제고요. 그다음에 구제역 백신은 이쪽에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그는 물백신 사태 당시 문제가 됐던 백신 대신 새로 수입된 제품을 쓰고 있다. 이처럼 농부는 백신의 관리와 접종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진다. 구제역 백신이 풍기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조달해줄 백신을 살 수 없으니까 민간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거고 백신 접종은 하라 그래요. 근데 백신은 없어요. 그때가 제일 난감할 때고. 돼지가 성장 과정에서 맞아야 하는 백신은 구제역 백신뿐만이 아니다. 빨간 게 설사에서 빨개진 거거든요. 소화기, 호흡기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병을 막기 위해 농부는 끊임없이 가축을 살피고 이상 증세가 있을 때마다 검사를 해야 한다. 어디 갔지? 아니 방금 설사 많이 하는 거 있었어. 예. 돼지가 출하되기까지 일반적으로 접종하는 백신만 10여 가지에 달한다. 이 모든 백신도 농민이 자가 접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축 질병의 예방을 위한 백신뿐 아니라 치료를 위한 동물 의약품까지도 최종 투약은 농민이 직접 하고 있다. 어느 나라나 지금 동물을 치료하고 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수의사의 관리하에서 진행되도록 돼 있거든요. OECD 국가 어느 나라도 농민이 스스로 약을 사다 치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질 않아요. 약품을 살 수가 없어요. 축산 선진국인 유럽은 어떨까? 국토 면적이 좁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축산 환경을 가진 네덜란드. 미릴드 론드 씨는 돼지를 전문으로 보는 수의사다. 그녀는 이 농장에 4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 돼지들의 상태를 살핀다. 농장과 1:1로 계약된 돼지들의 주치의다.
Hi. Hi. Hey. Hoe is het met jullie jongens? Ja jongens, goed zo. Nou, lekker een natte neus. Hey. 모든 돼지의 귀에는 전자 인식표가 부착돼 있어 수의사는 개별 돼지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6-12 opgelegd, 28 kilo en dan bij geboorte 2,35 kilo die daar. Dus die was niet eens zo zwaar. Pigs have electronic ear tags and we have a reader here where we can see when they were born, who their mother was, the father. We also weigh the piglets here to see how they grow from birth till they got into the fertility stable, and then in the end how heavy they are, so we can manage and measure the growth of the pigs. And also if we, for example, have to give a treatment or something like that, we can also enter that in here. 네덜란드에서 동물을 진단하고 백신과 항생제 등 동물의약품을 처방해 투약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수의사에게만 있다. Hier de uitslagen van de bloedmonsters die aan de slaglijn genomen zijn. Toxoplasma en Aeschylos zijn beide niet aangetoond. En de salmonella's die zijn eigenlijk allemaal mooi laag. Dus die mogen niet boven de 40 komen. Dus prima. Mooi. Houden we zo. Ja. This is the animal health plan. So what should be checked every time the veterinarian comes here? The farmer can search, okay, what kind of problem do I have? For example, diarrhea with the young piglets. What kind of products do I use? How much do I have to give a piglet? How many days do I have to treat? It's the code from the antibiotics, so it's registered. And then you get some extra things. 농부는 주치의와 함께 가축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제때 처방받으며 농장을 운영한다. 가축 질병을 막고 안정적인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It's an obligation in the Netherlands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one-on-one relationship between the pig farmer and the veterinarian.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veterinarians that advise us on how to keep the pigs, because when all the pigs are healthy, everything is fine. We can do it alone, but on every place, every farm where you have live animals, there can be a problem, and then it's very important that the veterinarian helps you to prevent a problem and to solve the problem afterwards. 이곳엔 농부와 수의사를 지원하는 조직이 따로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수의사들과 상담을 하고 정보를 나눠주는 이곳. 100년 전통의 GD 애니멀 헬스다. 네덜란드 대부분의 농가와 수의사는 GD의 질병 감시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GD의 연구원들은 각 농장과 계약되어 있는 수의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 농장 동물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분석해 치료를 돕는다. Farmers or veterinarians call us when they have high mortality or sick pigs and they are not sure about how to treat or how to handle this sickness. Then they inform us and they call us. And we help them with the diagnostics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diagnostics, and also with the way they can treat the animals, so we have healthy animals again. 이러한 협력 시스템은 가축 질병이 발병했을 때 특히 위력을 발휘한다. 이상 증세가 감지되면 농장주와 수의사는 빠르게 GD에 연락해 후속 조치를 함으로써 질병의 확산을 조기에 막는다. Everybody working in this animal production knows it's important to detect a disease as quickly as possible. So the bigger picture is in everybody's minds. So I think that's the secret of success. To have responsible veterinarians, responsible farmers, and have the same goal, have a healthy animals in the total country. 정부와 연구기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 뒤 그것을 퇴치할 방법을 준비한다. 300명의 바이러스 전문가가 일하는 와겐인건 생물의학연구소.
질병이 감지되는 즉시 바이러스의 유형과 특성을 감별해 가장 효과적인 백신을 찾아내고 민간 기업과 계약을 통해 언제든 적합한 백신을 농가에 공급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Vaccination per se isn't the complete story. You need a system for early detection. You need a system for early warning. You need a system for immediate control. You need the cooperation between different parties, private sector, government, and the scientific institutes. Almost an immediate response so that you can get your lab work done, get your diagnosis fixed, get your characterization of the pathogen all ready so that you know exactly what the outbreak is all about, which pathogen is actually hitting you. 집단 살처분과 살충제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재혜 농가. 날이 따뜻해지자 닭들은 방목장 나들이에 나선다. 10년 동안 케이지 사육을 했던 부부가 그토록 꿈꿔왔던 바로 그 농장의 모습이다. 어머니가 한 20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물려받아서 케이지로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케이지를 할 때는 사실 아무리 닭을 잘 본다고 해도 좀 질병을 좀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좀 닭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들여 만든 동물복지농장. 부부의 꿈을 담은 농장에서 그토록 원하던 건강한 달걀이 생산되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 선보이지도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다. 그동안 누적된 달걀이 23,000판. 농부는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이다. 배달 잘하고 몇 군데 알아보고 올게. 조심히 잘 갔다 와. 현재 전체 생산량의 30% 정도만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래하던 거래처인데 살충제 문제가 있었을 때 거래를 못했는데도 그거 문제가 없다고 나온 이후에 저희를 다시 찾아줘서 정말 고마운 거래처들이죠. 살충제 파동이 있기 전엔 찾는 곳이 많아 물량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직접 발품을 팔며 전국의 유통상인을 만나러 다닌다. 지금도 살충제 그 파동 이후로 안 드시는 분은 안 드셔. 지금도. 거기다가 이제 홍보를 할 때 소비자들한테 몇 개씩 먹어보라고, 먹어봐야 맛을 알고 이제 좋은지 알고 사주니까. 이날 납품한 달걀은 모두 300판. 이 작은 걸음들이 씨앗이 되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네.
이거 한번 우유 영업할 때 한번 소비자들한테 한번 드셔보시라고. 어제 지금 농장에서 나온 거 바로 선별해가지고 생산 일자까지 찍어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여기 우유 영업하시면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드셔보시라고 한번 드려보세요. 정말 좋은 계란입니다. 그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달리고 있다. 썩어서 버리느니 진짜 자식처럼 키운 계란인데 하나라도 더 팔으려면 몸이 부서져라. 진짜 전국 어디든 돌아다녀야죠. 밤늦게라도. 뜻하지 않은 살충제 파동은 농부의 삶을 뒤흔들었다. 그는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식품 안전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사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동물 복지형 축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까? 닭들은 좀 더 행복해지는 걸까? 새 대책에 따라 산란개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은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늘어나게 된다. 이른바 동물복지형 케이지다. 달개개에 추가로 주어진 면적은 0.025제곱미터에 불과하다. A4 용지보다 작았던 기존 면적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공간이 더해진 케이지가 정부가 제시한 동물복지형 케이지인 것이다. 미온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하죠. 사실 정확한 구분대로라면 케이지는 전부 다 케이지입니다. 이제 동물 복지형 케이지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배터리 케이지가 그런 복지형 케이지로, 그러니까 조금 단지 조금의 면적을 넓히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현장을 지키는 농부들의 생각은 어떨까? 이게 지금 현재 8마리 들어가는데 한 마리 빼야지 0.07호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0.06인데도. 그럼 그렇다고 해서 또 행복한 생활을 누리냐? 환경이 우선 문제거든요. 이건 무조건 갖다가 뭐 1년 앞두고 6개월 앞두고 무조건 시행을 해라. 그러니까 농가가 전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정부는 가축 전염병 피해를 키우는 밀집 사육 농가를 분산시키겠다며 대대적인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기존의 가금 농가에서 500m 이상 벗어나거나 철새 도래지로부터 3km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는 농부에겐 시설 투자의 80%를 보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농장에 그 이전 때문에 그 농장이 몇 군데 나와가지고 갔어. 근데 이제 그 환경과에서 인허가 문제 때문에 갔는데 그 500m 반경에 있는 그 농가들 다 사인을 받으라는데 그거 뭐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농부는 부딪혀 보기로 했다. 여기 사는데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가 그 양계장 부지 때문에 알아보다가 좋은 땅이 나와가지고 저쪽에 산 밑에 어디지? 산 밑에 저기? 현대화로 깔끔하게 했던데. 아니 깔끔해 내 냄새 나서 안 되나? 이거 택도 없는 소리지. 아니야 안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라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는 거셌다. 아 냄새 나고 아이고 안 좋죠. 동네에 좋을 리가 없지. 거기다 해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기 동의가 지는가 모르겠어. 냄새 나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반대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케이지 사육 15년.
넓고 깨끗한 농장에 대한 열망은 크지만 현실의 벽이 높다. 그쪽 밀집 지역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현대화로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우리 아들이랑 꿈인데 막상 이 부지를 알아보고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지금 정부에서 해준다 해도 막상 들어가야 할 부지가 없고 다 벽에 부딪히니까 앞이 캄캄한 상황이에요 지금. 오랜 밀집 사육으로 굳어진 농장의 그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대책들로 농장은 변화할 수 없다. 익산시와 소송 중인 산란계 농장. 밤이 깊어도 농부는 잠들지 못한다. 먹이는 충분한지 온도는 적당한지 농부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창고 한쪽엔 농부가 따로 돌보고 있는 닭이 있다. 이리와 먹자. 이리와. 이리와. 무리한테 쪼이고 산을 먹지를 못하고 물도 못 먹고 그다음에 산란 상태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털이 빠져 있잖아요. 다 쪼아서 뜯어버리니까 닭들이. 녀석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법원에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동물복지농장의 AI 발병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고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이익이 크지 않다며 원고의 청을 기각했다. 5월 9일 3년을 넘게 끌어온 법원의 1심 선고 판결이 났다. 우리가 바라는 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다시 그런 걸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전례가 없는 대규모 징계를 단행한다던 정부는 징계 결정을 내렸던 공무원 32명 중 단 5명만을 징계 처분했다. 6월 말, 지난 8달 동안 김제 농장에 쌓인 달걀은 3만 판을 넘어섰다. 닭이 너무 많이 온다. 응? 그런 게 지들 새끼 오늘 묻는 줄 아는가 보지. 기온이 높아져 부패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데다 더 이상 쌓아둘 공간마저 없는 상황. 부부는 결국 달걀을 묻기로 했다. 밖으로 올라갈 거야. 차 뭐 있지? 사업주 밑에랑 있지. 2년 전 닭을 묻었던 농장 근처 공터에 다시 구덩이를 판 부부. 땀과 정성으로 키워 거둔 달걀을 결국 제 손으로 묻게 됐다.
누구요? 여기 저기 여기 밑에예요. 여기 밑인데 네. 저기 좀 문제가 있어서. 저 땅에다 묻으려면 저쪽에다 묻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아 저희가 이게? 탈싹 정리할 거예요. 정리 싹 깨끗이 하고 갈 테니까요. 여기 주위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냐고. 아 이게 뭐예요 이게 파리가 다 저기고 이 더러워서. 이게 시 직원하고 그것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오늘요. 진짜 석기 다 뿌려요. 네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야기가 저 뿌리고 이런 일 당했어. 내가 말을 안 해. 농부가 공들여 키운 축산물을 스스로 폐기 처분하고 멀쩡한 가축을 파묻는 비극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농장엔 혁명이 임박했다.